오케이. 네. 힙단팟 에피소드 10. 벌써 10까지 왔네요. 에피소드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어떤 네. 그 도움과 그 많은 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반가운 손님, 오늘 돌아온 양대수 씨, 양대수 선생님 오늘 간만에 모셔봤고요. 예. 뭐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독감 투병과 네. 즐겁고 신나는 영화도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최근 일주일 중에 한 반은 이제 알아 누워 있지 않았나. 아니 그 아예 처음 그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대수 씨를 간단하게 뭐 그냥 뭐 하시는 일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취미로 이제 열심히 영화관을 지키고 있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출석률이 저조한 관계로 이 네. 말도 하기가 좀 죄송하지 않나. 방구석에서 이제 시청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 방구석에서 최근에 네. 시청하다가 네. 얼마 전에 독감이 났고 이제 네. 오극장에 갔었는데 네. 이제 좀 이제 자주 출석을 하려고 이제 쿠폰도 열심히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그 저번에 그 택시 운전하신다고 택시 운전하다가 A형 네. 독감이 옮아서 이제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신 거구나. 다들 A형 네. 독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환절기에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시프트 선생님이 네. 야 뭐 늘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텐션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아, 좋습니까? 네, 오늘 확실히 밝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보다 그렇죠. 네. 지난번엔 거의 뭐 저희 둘 다 네, 그냥 무슨 집에 무슨 네. 무한이 드는 그렇죠. 정도로 좋지 않은 좋았는데, 이제 그런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들 마냥 네. 아무튼 뭐 되게 그 텐션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원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희 맞습니다. 팟캐스트가. 네. 좀 즐겁게 네. 가야죠. 뭐 그 오늘 이제 양대수 씨 모셨으니까 저희가 또 영화 얘기를 그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영화 얘기를 하기 앞서 최근에 이제 저희 뭐 좀 많은 어떤 신보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그렇죠. 네. 뭐 저는 이 저스디스의 릿 네. 그 앨범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나온 지 지금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됐죠. 네. 한 3일 됐나요? 3일 정도 이틀, 됐는데 3일? 어떻게 뭐 다 들어보셨는지 양대수 씨부터. 저 1회독을 했고요. 네. 이제 가사가 일단 파격적인 게 많고 이제 네. 시내 전반에 있는 문제를 많이 건드리는 게 많은데 네. 그걸 이제 좀만 빨리 내줬으면은 사운드가 솔직히 요즘 이제 나오는 음악들에 비해서 이제 좀 좋게 말하면 클래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한 3, 4년 전에 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따라가지 못했다 약간 기술의 발전 속도에 아니죠. 그 네. 이제 뇌를 비우고 듣는 음악이 아닌 거죠. 이거 뭔가 좀 장르가 다르다. 익스페리멘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네. 돼요. 뭐 시프트 선생님 좀 어떠셨는지. 저는 놀랍게도 네. 하차했습니다. 중간에 듣다가 하차하셨습니까? 저는 음악 전문가지만 네네네. 다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서 하차한 네. 게 아니고 그냥 제 이제 의지가 부족해서 하차를 한 거고 최근에 근데 괜찮았단 뭐- 말이죠. 네, 뭐- 그때도. 뭐 최근에 근데 많은 또 사건에 또 휘말리셨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저요? 네. 그렇죠. 네. 어제 어제 또 뭐 그 네. 입건이 되셨다고. 어제 진짜 빨간 줄이 될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뭐 자세하게는 이제 설명 안 네. 해주셔도 되고 간단하게만 그 그냥. 대회비긴 하지만요. 네, 그 시내에 네, 갔다가 네. 동성로. 네, 그렇죠. 동성로에 있는 네, 너무 신이 나서 네. 오랜만에 무아지경으로 그냥. 무아지경으로 놀아버린 나머지 네. 입건이 눈을 떠보니 경찰서였다. 네, 뭐 눈을 이런 떠보니-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요. 눈을 떠보니 어떤 이제 네. 예쁘신 누나가 네, 저를 미인 이제 택시에 누님이. 태우고 네, 뭐 집에 가라. 너 지금 인도를 해주셨군요. 갈 수 있나? 네. 지금 너 혼자 갈 수 있어? 네,
뭐 일면식이 아예 없는 그렇죠. 그런 분이시죠. 네. 어, 그러더니 네. 한 그 다음 이제 이미 필름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필름이 뭐냐 네, 이제 여경분이 네, 저보고 네. 알겠으니까 네. 빨리 가라. 아, 집으로 가라. 알겠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나가라. 네. 이제 속으로는 이제 네. 너 꼴도 보기 싫으니 아, 빨리 꺼져라 좀. 아. 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찰서에서 그냥 이제 보호 관찰 좀 이렇게 받다가 네. 네, 그냥 이제 근데, 빠른 퇴장. 네. 예, 제가 솔직히 뭐 20살이었으면 네. 그냥 야마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쵸. 내년 반 네. 50입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뭐 네. 그럴 나이는 나이가 넘어가고 모르겠어요. 있죠.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가지고 저희 또 지금 선택과 집중 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중해야죠. 또 시프트가 이제 그 3K를 그 갈 수 예, 있는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좀 더 열심히 네. 본업에 좀 혼나겠습니다. 치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뭐 저는 릿을 듣고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사운드가 되게 일단 탈국힙을 선언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막 무슨 막팝막 이지라하는 그런 랩이 그 옛날에는 한 아까 말씀하신 한 5년 전쯤에는 그런 게 또 유행이었죠. 그리고 뭐 막 조광일 같은 래퍼들이 이제 막 하이브를 받던 그런 시기에는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명반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퀄리티였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들으니까 뭐 몇몇 트랙은 괜찮은데 또 몇몇 트랙은 또 좀 듣기 조금 거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어떤 저스티스의 그 완성도 있는 그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예술성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보다 좀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퀄리티로 들을 수 있다는 그 점이 예전에 이제 뭐 투쿨폴 키즈 그걸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 진짜 실력은 괜찮은데 좀 뭐라 해야 되지 퀄리티가 좀 아직까진 그 아쉽다 이런 감상을 받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또 그만의 그 러프함이 뭐 매력일 수도 있겠다마는 저는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아쉬웠고 그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고 최근에 들은 국내 신보 중에 몇 안 되는 되게 퀄리티 좋은 수작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투맨이 그 앨범이 네, 서사는 되게 괜찮은데 그렇죠. 네. 지금 듣기에는 살짝 기술적으로 좀 아쉽죠. 사운드가 네. 약간 너무 지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있고 뭐 좀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죠? 매끄럽지 못했다 해야 되나? 뭔가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제 귀에는 좀 들렸거든요. 하여튼 뭐 명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뭐 저희가 뭐 밀어드리는 저스티스 씨가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저스티스 씨가 이제 댓글을 달면 그렇죠. 최근에 나중에 한번 출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무슨 조광현이 네네 스틸로 스틸로 선생님. 씨가 염따를 언급했는데 근데 염따 선생님은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반응을 염따가 잘해주시기 이틀 전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염따 선생님이요? 염따 선생님은 언급하면 여기저기 출몰하고 근데 뭐 강연아 언급해줘서 고맙다. 저희 그냥 염따를 염따 특집으로 염따를 염따 한 15부작으로다가 그냥 댓글 달 때까지 그냥 계속 한번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어차피 저 선생님은 이제 등장하는 것보다 염따 선생님이 이제 또 이제 그렇죠. 좋은 음악도 내셨고 아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중학교 때 제 중학교 그 친구가 그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염 선생님이 그때 당시 한참 주가를 올릴 때였을 때 최고 주가 그때 그렇죠. 뭐지 앨범 자켓을 페이스북 한창 하던 시절에 그 댓글로 앨범 자켓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 1시간 내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뽑아서 50만 원 주겠다. 근데 제 친구가 그 무슨 포토샵으로 대충 끄적여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걔가 1등이 돼 가지고
그 통화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염 선생님이랑. 아니 그렇죠. 염 선생님 그 얼마 전에 얘기하셨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언급이나 댓글을 무조건 다 보신다고.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댓글을 그래요. 달았다가 저도- 아. 좋아요가 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염 선생님 그러면 댓글을 다 보시더라고요. 네, 15부작으로 제가 달릴 때까지 한번 달려보는. 까지 안 네. 가요. 아 그렇습니까? 진짜 2, 3 네, 안에 올 수. 진짜. 아 그렇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살아숨쉬어 한번 리뷰 한번 가봅시다. 숨쉬어가 오히려 네. 오이구야. 또 초자연 현상이. 진짜. 네, 네. 순간 염 선생님이 잠깐 찾아오셨고요. 진짜. 저는 이 아무튼, 네. 그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희? 그 염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 살아 숨쉬어를 살아숨쉬어를 그냥 이제 달아줄 때까지 그 챌린지로다가 그냥 그렇죠.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염 선생님과 구면입니다. 한번 보셨나요? 저 교동에서 네, 아. 22년도에 네. 그때 한번 대구에 왔었는데 아 오셨어요? 자이언티와 함께. 예, 맞아요. 아, 그때 저희 학교에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예. 아 인사가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같이 아. 사진도 찍었다는. 이야, 그러면 찍고. 그 뭐 그 페이지 소개도 하셨는지. 아 그때 네, 그때는 안 했는데 페이지를 안 했을 때. 네 안 아, 했을 때인데 입대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살아 숨쉬어 네. 리뷰 썼을 때 네. 좋아요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저희 염 선생님 타고 이거 링크업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대힙대 때 한번 뵙고 댓글을 이제 아, 좋아요 네. 눌러주셨는데 이제 아 또 이제 저만 아직 못 받았네요. 그러면 이광팔 채널에서 이제 좋아요를 예, 받으면 한번 챌린지로다가 예. 또 저 뒤에 해바라기가 또 의미심장하죠. 저 그림. 저희 어머니가 그리신 겁니다. 더 콰이엇에 또 그 콰바라기가 있죠. 이번 아, 아이러니 네. 더 콰이엇 뮤비에 살아오십니까? 네, 뭐 이것저것 네, 많은 의미 부여가 되는 예, 저스디스의 어떤 그런 그 앨범 저희 힙단팟에서 호다. 그래도 이제 리 정도면 올해 앨범 그렇죠. 예. 올해 앨범 노미네이트 노미네이트는 할 만하죠 충분히. 노미네이트 예. 만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스티스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케이플립이 받지 않을까. 아 그거는 뭐 아, 아니면 살아 숨쉬어 보라는 또 강적이 아, 영 그러네요. 선생님의 자연재해가 있긴 한데 아, 또 올해 아리스트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왜냐면 뭐 케이플립은 네. 양쪽이 이제 만든 거고 그쵸. 저거 예. 혼자 이제 하신 거기 때문에 음. 올해 아리스트는 받고 앨범은 아직 아니지 않나. 그렇겠네요. 아, 그 좀 그러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예, 그 뭐 몇 년을 빌드업 해가지고 하필 올해 자연재해가 네, 자연재해가 좀 많았다. 예. 어쨌든 뭐 저희 힙단팟은 예, 굉장히 응원한다. 예, 뭐 이렇게 좋아. 허승 화이팅. 허승 씨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좋습니다. 혹시 저희가 밀어 드릴 테니 네, 염현수 화이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프트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주제죠. 네. 국내 영화. 근데 이제 힙스터들이 또 보고 야 이거 이 국산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은 영화 힙선 뭐 그 제가 양대수 씨의 어떤 그 뭐랬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처음에 준비를 해오라고 제가 좀 언지를 드렸는데 중간에 제가 아 요거 빠지면 아쉬울 것 같다 하면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박힌 돌 이렇게 빼는 것처럼 제가 중간에 이 영화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면서 그냥 한번 걸게요 제가. 아, 네. 그러면 이제 예, 양대수 씨의 그런 좋네요. 그 10선 예, 저 근데 10선을 준비하면서 네. 약간 봉준호 박찬욱의 밭이 될까봐 아, 감독당 한 작품씩만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약간 이제 나름 이제 그 기준을 정하셨군요. 봉, 박, 홍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약간 이제 자리를 다 차지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한 자리씩만. 그 요즘 한국 영화가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불황기였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영화판 자체가 네. 불황기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다 인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걔네도 천만에 못 간 거 보면 그건 그렇죠. 아무래도 영화관이 너무 불황기지 않은가. 음. OTT도 있고 이제 네.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0위부터 갑시다. 네. 저 10위는 이제 한 개씩 넣다 보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10위에 김기덕 감독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넣고 싶지만 네. 이분이 이제 논란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아, 이제 이 아티스트의 어떤 인성도 저는 네. 보는 편입니까? 아니요, 저는 사실은 안 보는데 저 네네. 그래서 홍상수 영화를 좋아하지만 아, 네. 사실은 그것보다 이제 지금 개봉하고 있는 세계의 주인을 많이 봐주십사 12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세계의 주인. 세계의 주인. 장가은 감독님의 영화를 이제 우리들을 만드신 감독인데 음, 이번에 이제 새로 신작을 개봉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많이 봐주십사. 네. 근데 뭐 추천드립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공은 이 주인이라는 학생이고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고3이고 이제 네, 자기의 진로에 고3. 고민하는데 네. 뭐 이건 초반에 나오는 거니까 뭐 스포일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예요. 아, 여자입니까? 네, 여자고요. 아, 이 네. 자신의 삶이 네.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제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고요. 음. 과연 무너졌는가? 이 사람의 삶이 이제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네. 이제 고찰을 담은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다 피해자의 시점으로 근데 이제 진행된 영화입니까? 피해자지만 이제 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절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진짜로 그 일로 인해 네. 끝이 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솔직히 네. 제일 좋았다고 봅니다. 좋은 영화가 많이 없었을 뿐더러.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 양대수 씨는 영화의 내용만 보는 분이 또 아니십니다. 또 이 그 연출이랑 그렇죠. 뭐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10위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의 주인. 세계의 주인. 네,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고요. 네. 그러면 그 9위는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거 순위로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원래 이제 영화를 약간 네. 줄 세우는 걸 막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네. 세울 건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네. 할건 뭐 해야 되니까 뭐 이게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 1위부터 아마 시청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10위까지 가지 않을까. 저도 막 못 본 영화도 많고 하지만 네. 저 9위는 이제 네. 남한산성 황동혁 감독의 이제 남한산성. 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의 이제 오. 커리어를 거의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네. 작품이었고요. 음,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진짜 보기 힘든 진짜 잘 만든 사극이라고 느끼는 게 역사물입니까? 네, 역사물이고 남한산성 이제 그 네. 병자호란 때 이야기인데 네. 이게 이제 다른 사극 영화랑 다르게 약간 국뽕의 요소가 정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김윤석 배우가 저도 김윤석 배우 좋아합니다. 이성년이란 네. 영화도 일단 감독으로도 성공했는데 본인이 연기를 잘하는데 이제 김윤석과 이병헌 그 다음에 박해일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일단 캐스팅부터가 재밌다 일단 그 다음에 이 역사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게 써내려가는 우리나라 네. 영화가 잘 없어요. 이게 명량 이런 것도 보면은 좀 이제 명량도 이제 최다 관객 막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네. 심파 그렇죠. 심파 국뽕이 없는 네. 이제 저는 솔직히 그 명랑 뭐 사람들이 막 뭐 얘기할 때 예. 전 솔직히 그 영화관에서 예. 그 한 30분 정도 보다가 잤습니다. 잤습니까?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렇죠. 초 그, 6대일 네. 겁니다. 막 뭐 시끄러운데 그 자꾸 막 자는데 방해해가지고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가 뭐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뭐 그 아마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내용이겠죠. 저 최민식 씨가 나오고 예. 뭐 그 그냥 이제 저희가 익히 아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은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또 이기고 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겠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 봤네요, 그러면 영화를. 아니 그거는 영화를 영화 안 보기-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네네. 다 본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이미 봤기 이제 때문에 이 외국인들에게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애초에 역사극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근데 남한산성은 아예 역사극의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보다는 네. 이걸 둘러싼 삶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는 아.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좋죠. 약간 이게 덩케르크처럼. 그렇죠. 약간 네. 이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도와준 명나라를 따라서 항복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상대의 이제 청나라가 훨씬 명나라보다 강한 나라기도 하고 이제 화친을 맺어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삶의 이제 국민들의 삶의 문제랑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뭐라 해야 합니까? 그 저는 되게 옛날 영화들을 그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그건 이제 맨 뒤쪽. 이게 또 올타임 레전드는 이제 약간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 9위. 네. 예. 그럼 다음 영화 저 다음 영화는 네. 곡성 하겠습니다. 곡성은 인정입니다. 인정. 아는 영화 나왔습니다. 저도 드디어 네네. 제가 나홍진 보는 영화. 감독의 그렇죠. 네. 이제 역작이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도 여러 가지로 낼 네. 수 있을 정도로 영화의 방향성을 잘 잡은 데다가 네. 영화의 톤의 매너도 너무 좋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이제 공포 스릴러 장르 영화의 이제 그렇습니다. 한 축을 혼자서 만들어냈지 않은가. 한국 동의합니다. 오컬트 장르는 이제 나홍진으로 시작하고요. 스릴러도 추격자라는 작품으로 음, 나홍진으로 그렇죠.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장르 영화의 신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그 공포 영화를 전 진짜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한국 공포 영화는 솔직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냥 옛날에 그 저기 어렸을 때는 그 영화 이름 뭡니까? 그거 저기 무서운 이야기였나? 그 학교 괴담 학교 괴담 시리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네. 뭔가 하나를 이제 주제로 시작해가지고 뭐 그 관련된 어떤 그 네. 내용이 뻗어나갔는데 그게 시리즈로 꽤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는 어렸을 때 봐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후로는 뭐 곤지암이든 뭐 무슨 영화들 봐도 뭐 공포 영화라고 하는 걸 봐도 그냥 갑툭튀. 네, 별 감흥이 없었는데 네. 곡성은 제가 처음으로 그걸 보고 보고 나서도 찜찜한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인정. 네, 그 뭔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이제 그 계속 속이 안 좋은 뜨거운 느낌 그런 것처럼 곡성의 그 찝찝함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갑툭튀 귀신이 아니라 그 뭐 오컬트라고 하죠. 막 장르 스릴러 장르 살을 날리고 네. 뭐 이런 약간 종교적인 컬트적인 그런 네. 그런 식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이 국내의 어떤 그런 그 로케이션이랑 뭐 이런 그 소품 이런 걸로도 이런 맛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영화였죠. 네. 저는 네. 별로 안 좋아. 곡성을 안 좋아합니까? 근데 네. 지금은 다시 보고 싶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네. 2016년인가요? 네. 곡성이? 그죠 좀 그 중학생 16, 17 그때 그쵸? 네, 네. 중학생 때 봤는데 네. 그러니까 무섭긴 해요. 무서운데 네.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열린 결말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네. 이게 무슨 영화야 했는데 네. 이제 대가리가 좀 커지니까 네. 다시 보고 그치, 어떤 뭐, 평가를 네. 내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그 기회 되시면 네, 저거 보려고. 다시 한번 보시고 저 기억나- 유튜브로 해석도 보십시오. 네. 네, 전 기억나는 게 무슨 병원에서 네. 그 갑자기 좀비물처럼 신들려가지고 막 그 척추 막 네. 꺾여서 막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공포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양대수 씨 모셔가지고 공포 영화 특집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도 공포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예, 저는 그 곡성도 곡성인데 그 검은 사제들도 되게 재밌게 봤고 알포인트도 알포인트는 제가 좀 나중에 좀 늦게 봤어요. 그 영화. 군대에서 봤습니다. 군대에서 보였습니까? 근데 군대에서 한 번쯤 그 왜 저희 그 올레 TV 그걸로 그렇죠. 예, 뭐 이거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공짜 아닙니까? 공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전문 교육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원 교육 그렇죠. 예, 진짜. 네, 그래서 아무튼 곡성 론 서바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교육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무슨 솔저스인가?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였나? 아무튼 그거 그 햄스워스. 크리스 햄스워스 나오는 그 맞아. 무슨 솔저스 그것도 존나 본 것 같고. 블랙 호크다. 블랙 호크다. 진짜 다 인사되는.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곡성 이거는 근데 이 곡성이 그 정말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포 영화지 않습니까? 한국 네. 감성이죠. 그래서 이게 외국에 있는 많은 그 감독들이나 뭐 혹은 아티스트들이 네. 그 영화를 보고 많이 그 충격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뭐 신부님 그렇죠. 아니면 뭐 사제 나와가지고 뭐 테마 뭐 뱀파이어 뭐 샤먼이 나오는 게 잘했기 그렇죠. 때문에 샤먼이 나오고 뭔가 이런 뭐라 그럽니까? 집단 히스테리를 그렇죠.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뭔가 그런 플롯이 그것도 이제 한국의 배경으로 나온 플롯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켄드도 그 영화를 네. 보고 뭐 그 블라인딩 라이트 그 앨범 네, 그 네, 네. 애프터 아워 애프터 네, 아워스, 예. 그거에 많이 참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화 저는 이제 다음 영화는 7위인가요? 지금 10위, 9위, 8위죠. 저 8위는 네.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 제가 다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네. 극장전까지 보고 극장전 뒤에 한 3편인가 더 보고 최근 영화들을 한 4편 봤거든요. 네. 중간에 약간 비어있긴 한데 네. 그 중에서는 전 극장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극장전 극장에 가서 이제 어떤 감독의 회고전을 보고 그 감독은 이제 암투병 중입니다. 그 회고전을 보는데 그 네. 영화의 내용이 일단은 전반부고요. 네. 후반부는 이 사람이 그걸 나와서 그 감독의 병문안에 가면서 병문안 가는 길에 그 여배우 거기 출연한 여배우를 만나게 되면서 네. 거기 여배우와 함께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지내면서 사랑을 하고 이런 내용이 두 번째 네.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약간 엄청나게 명작을 본 것 같다도 아니고 그냥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슴슴하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뭔가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원래 홍상수 감독 영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영화들은 네. 정말 대중적이고요. 제가 봤을 네. 때 홍상수의 대중성의 끝판왕이 이제 최근 작품들이고 이때가 이제 홍상수 스타일 절정기 같은데 이때가 진짜 약간 네. 영화 보면서 약간 체험되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일상 같은 영화. 홍상수 영화는 극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나오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7위는 홍상수 감독 영화. 뭐 극장전. 그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감독들마다 어떤 영화 스타일이 특징이 좀 있죠. 있는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 되게 뭐라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약간 이 사람의 인생의 궤적이 네. 다들 뭐 약간 한국 민주화기랑 뭐 군사정권기에도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개인의 이제 사회적 서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때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개인 서사,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 이야기를 담고 그래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네. 영화도 있는데 네. 그거는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남자의 시선과 여자의 시선에서 보여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인데도 남자의 기억과 여자의 기억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보는 것 같으면서 약간씩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하게 만드는 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영화고요. 아 잠깐 제가 그 들으면서 네. 약간 이거 주제를 제가 잘못 선정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네. 한국 영화 탑 10이 아니라 한국 영화 감독 탑 100 탑 10으로 했으면 어떠했을까? 아 그러면 네, 또 그것도 나올 나쁘지 사람들도 않네. 많겠죠. 중간에 그냥 틀어버리죠. 네. 또 아직 뭐 초반이니까. 아 그러면은 감독은 또 할 게 많죠. 저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임권택 감독인 것 같고요. 네. 임권택 감독 일단 영화를 대표작은 뭐 어떤 100편 게 이상 찍으신 분이고 취하선이 임권택 감독 작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편제는 이제 네. 아마 제 기억에 상을 받았었는데 네. 외국 네. 영화제에서 최초로. 아 근데 상을 받았- 죄송한데 그냥 영화로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몰라가지고 네.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음 네. 영화로 네, 네, 다음 영화로. 그건 이제 다음에 다들 준비를 다음에 마음의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권택 씨. 저희가 뭐 그런 분들이 많고요. 네 좋습니다. 택시. 네, 아마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네. 100편 이상 찍었다길래 네. 취하선이 제일 아마 유명하지 않을까 대중적으로. 영화계 구찌 메인. 아 그렇죠. 네. 허슬라는 네, 분이시죠. 버스를 네. 영화계 퓨처 같은. 그렇죠. 느낌. 영화계 네. 퓨처 같은 감독. 분이시네요. 네. 아, 아, 나머지들이 너무 강력한데 네.
저는 그 다음은 일단은 유현목 감독의 옛날 작품인데 오발탄이란 작품이고 오발탄. 오! 아, 이건 굉장히 그거는 유명한 그 소설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오발탄 소설도 있고 그걸 네. 영화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한국 영화사의 흐름에서 네.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오발탄이란 건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이제 자화상 같은 거기도 하고 네. 저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1학기 때 네. 영화 수업을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영화 수업에서 보여주는 영화 예, 아, 대표 영화입니까? 교양 수업이었는데 네. 딱 저 발표까지 했습니다. 아, 영화를 그 영화로요? 예, 발표를 무조건 한번 해야 돼가지고 아. 그냥 빨리 하고 치우자 네. 해서 그냥 오발탄 고르고 네. 예, 딱 다 봤죠. 다 네. 봤는데 예, 그냥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뭐, 이제 한국 고전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영화기 때문에 아, 저는 그렇다 하더라고. 그 오발탄을 듣자마자 든 생각이 예.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저스티스 릿 앨범에 아. 넌 너의 아빠의 오발탄 뭐 이런 가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다 연결이 돼 있는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예. 네, 또 좋습니다. 저스티스를 또 다시 밀어. 샤라웃 한 번 더 해주고 예. 또 허승 씨 예, 열심히 하세요. 예. 계속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아티스트는 그래도 허승. 네. 그래도 네, 좋습니다. 예. 다음 영화는 김기영 감독의 하녀라는 작품인데 한여 이것도 이제 한국 고전 영화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약간 네. 이제 1세대 봉준호가 아닌가. 예, 아. 맞아요. 그것도 저 교양 수업 때 아, 보셨습니까? 한국 고전의 맞습니다. 흐름에는 네. 무조건 빠질 수가 없고. 아니 이게 그 영화가 어떻게 그 지금 저희 팟캐스트를 시청하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다양한데 대체로 어린 친구들 좀 많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그 그러면. 친구들이 그렇죠. 봤을 때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 게 일단 네. 유튜브에 무료로 있는 게 진짜 킥이고요. 네. 이거는. 아, 유튜브에 무료로 아, 있습니까? 이게 오발탄도 무료로 예, 있어요. 오발탄. 어. 네. 왜냐면 이게 약간 저작권이 만료된 만료가 된 아. 그런 거고 한국 영상 네. 자료원에서 네, 고전 거기에- 영화를 올려줍니다. 그 약간 그 시민 케인이나 뭐 티파니에서 아침을 아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 있거든요. 그 그거 1부, 있어요. 2부 나눠가지고. 그렇죠. 예. 동경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하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국 영화의 올타임 레전드인 이제 안성기 선생님이 아, 7살 땐가 안성기 선생님. 7살 아, 땐가 맞아요. 출연해서 안성기 선생님이 7살 때면 아예 안 보여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출연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이제 그 그래도 꽤 나오긴 비중이 네, 있거든요. 비중 아, 있게 비중이 나옵니다. 있는- 비중이 있어. 아역배우 출신입니까? 그럼? 아역배우 그런 거.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그 가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가정부를 그리면서 삼각관계가 이제 네. 부인과의 삼각관계가 맞습니다. 생기는 이야기고 또 근데 이제 이 가정부가 약간 이게 사이코 같은 네,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러면 안성기 배우가 그 막내 아들 뭐 그런 역할. 네, 막내 아들 그렇죠. 역입니다. 네. 아, 약간 한국의 맥컬리 컬킨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거의 재벌집 막내 아들의 역할인데 아, 이제 그 당시에 카레 라이스라는 게 나온 게 일단 저 너무 신기했고요. 카레 라이스요? 아니, 기억나는 아, 게 카레 말씀하시면 먹는 카레. 네, 아. 거기가 약간 네. 그 가정이 좀 유복합니다. 중산층이 중산 아. 최소 근데 사실상 이제 그냥 기생충에 네. 그 원조격. 모태 좀 음, 하녀가 네. 그 집에 들어가면서 아, 빼돌리는 계속- 느낌입니까? 빼돌리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아, 약간 뭐 집을 먹습니까? 장악합니까? 네 장악하는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약간 아버지와의 동반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아. 그런 내용이고요. 뭐 메네라 꽤 어둡네요. 예, 메네라는 원조 진짜 메네라네요. 메네라. 네. 이게 당시에 좀 재밌는 네. 게 너무 도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정부의 검열을 받아서 끝날 때쯤 아버지 역할을 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네. 화면에 이제 제3의 벽을 깨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남성분들은 뭐 항상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뭐 아. 이런 일이 있을 이건 수 다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 이거 다 거짓말이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영화 아, 약간 근데 그거 낭만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더 느낌이 있게 네. 엔딩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옛날 그 파이트 클럽에서 이제 그 극장 그 상영하기 전에 그렇죠. 담배 피지 말라고 벽을 깨는. 그런 느낌처럼. 이제 좋습니다. 한국 작가주의 1세대 감독이기 때문에 음. 솔직히 1위에 놓아도 어색하진 않은 제가 취향이 이제 아무래도 옛날 영화들은 좀 이제 제목이 그 하녀. 하녀. 네. 아, 리메이크도 했지만 리메이크는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원작이 뭐 늘 그
그 봉준호 감독도 그렇죠. 네. 기생충 만들 때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한여를 네. 그럴 정도고 그 다음에 거미집이라고 영화가 네. 있는데 김지훈 감독의 영화인데 아, 그게 이 한여 제작기를 둘러싸고 만든 네. 이야기라서 그걸로 한번 보셔도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몇 위까지 했죠 지금? 저희 이제 6위까지였나요? 5위였나요? 지금 5위까지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에는 제가 알만한 영화가 나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이거 근데 약간 다 알만한 거여가지고 네. 저 근데 딱 2개의 영화를 이제 고른 사람들이 있는데 봉준호, 박찬욱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봉준호는 살인의 추억이랑 마더를 했고요. 살인의 추억과 마더. 네. 둘 터진 다 영화도 봤습니다, 많지만 저도. 2개를 저도. 고르자면 제가 아니 이거 살인의 추억은 제가 간만에 봤거든요. 네. 왜 제가 그 영화를 봤냐면 예. 제가 그 최근에 약간 빠진 게 있는데 그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 그 필카.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거를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필름 카메라를 그 촬영해서 만든 영화가 뭔가 대표적으로 살인의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 봉준호 감독이 그 필름 촬영을 되게 고집한다 했었다 하고 뭐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설국열차도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그냥 제가 그 필름 카메라 특유의 질감이 좋아가지고 네. 살인의 추억을 최근에 다시 봤는데 네. 씨발 존나 웃깁니다. 네. 그 정말 잘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제 브리핑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송강호가 네, 뭐 4월 알 것 같은데. 20 네. 뭐 1994년도 뭐 4월 며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1990 뭐 4월 24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그 94년도 뭐 네. 20 며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실수로 이제 앞뒤를 바꿔서 이제 앞뒤를 바꿔 잘못 얘기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그게 대본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애드리브로 나온 거라는데 저는 그거 보고 이 양반은 어떤 삶을 살길래 거기에 이제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나오는 건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거랑 전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김승경 배우였나요? 이제 딱 새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시골로 오지 않 강간의 왕국이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그 드롭킥 하고 그 굴러 떨어지면서 그 변희봉 선생님이 와가지고 네. 조심 좀 해 뭐 이런 이제 아니 저는 그 상황이 이거 너무 보는 좋아요. 친구들이 살인의 추억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 한국 어떤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추리 그 스릴러라고 해야 됩니까? 한국 약간 이제 형사물 그렇죠. 이제 교과 형사 느와르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에 그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뭐 제일 대표격인 영화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의 추억은 이제 진짜 잘 만든 게 저는 이제 핀처가 조디악 만들 때도 살인의 추억을 좀 참고했다고.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그 핀처 영화도 보면서 살인의 추억이랑 비슷한 게 끝에 범인이 안 잡히고 맞아요. 끝이 나면서 이제 미스터리처럼 나오는데 약간 두 사건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해가지고 되게 저는 봉준호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시작에서 이제 나온 최고의 작이 아닌가. 저 영화가 뭔가 좀 그 한국 영화 같지가 않고 되게 유럽 스타일 같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많은 명작 영화들이 있지만 살인의 추억은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개인적으로 이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마더고요. 마더는 뭐 그 김혜자 선생님의 이제 어떻게 그런 신이 모습을 들린 연기. 어떻게 김혜자 선생님한테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는지 봉준호가 너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막 그 춤추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엔딩이랑 초반 장면에 그게 저는 그 옛날에 제가 그런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 어렸을 때 제가 인물. 잠깐 그 빌라촌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 맨날 편의점에 오시는 할머니였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초점이 없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그 어릴 때 편의점 앞에서 유희왕 카드를 항상 이렇게 막 모았거든요. 그때 이제 편의점 앞에서 유희왕 카드 이렇게 뜯으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맨날 오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초점이 없고
그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몸에 기운이 축 빠져가지고 이렇게 쓱 그냥 이렇게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항상 소주를 사갔던 걸로 기억하고 소주랑 그 바카스 같은 거 예. 예, 그런 걸 이렇게 사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마더 보면서 옛날에 그 추억이 막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고. 예, 그 그분이. 정도로 진짜 연기를 실제 거의 뭐 그런 사람처럼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봉준호 감독이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아 또 그 참고 그분을 참고했을 수도 있겠네요. 받았을 네. 진짜 수도 있기 실제로 때문에. 받았을 아.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저 불로동 쪽이었는데 그때. 좋습니다. 네. 마더는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아 네. 예. 아 근데 저는 중간에 깜짝 놀란 게 네. 저 천우희 씨가 아, 예, 좀 그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제 그 막말로 좀 그런 역할로 나오죠. 예. 예, 깡패의 여자친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네. 집에서 잘 보다가 네. 예, 그냥 방문을 좀 잠가버렸어요. 아 깡패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일진 그 여친인데 그 미성년자죠. 그렇죠. 예. 예. 그분이 천우이었다는 거 저도 늦게 알았는데 네. 확실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예. 네, 네, 네. 또 이제 원빈의 연기력은 음. 진짜 약간 아 이제 그렇죠. 와 원빈의 저는 그 장면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 원빈이 벽에 오줌을 누는데 아그 양동이였나? 그걸 이제 이렇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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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주고 물을 먹이는 장면이었나? 아니요, 오줌 싸운 거 맞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뭔가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좀 약간 불쾌했어요 저는. 약간 그걸 노리고 그랬겠죠. 살짝, 예. 네. 저는 이제 약간 아마 그런 요소도 분명히 약간 이제 네. 그런 요소도 근친적인 요소도 무조건 봉준호 아, 감독이 네, 생각을 네. 무조건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좀 변태적인 그런 영화 같네요. 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뭐 보셨으면 저희가 하는 얘기를 정말 이제 극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안 보신 분들은 뭐 마더든 살인의 추억이든 진짜 한번 보세요. 네. 네, 봐야죠. 솔직하게 최근 작보다 봉준호의 엑기스가 약간 그때쯤이 아닌가. 그쵸. 괴물 뭐 이런 거. 괴물. 네. 솔직히 만약에 이걸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영화 한 편 다 보기 너무 힘든데 다시 보기로 그냥 보면 안 되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건 약간 이제 너무 이제 손해가 크지 않은가. 이 손해가 의도해 크다. 놓은 씬들을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너무 아깝지 근데 뭐 그 않나. 친구들은 이제 뭐 의도가 뭔지 뭐 쥐뿔 뭐 알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영화를 안 보면 되지. 그냥 그럼 쇼츠를 내리는 그럴 게- 바엔 영화를 보지 않는 게 맞다. 쇼츠를 쇼츠 내리는 보는 게- 거랑 다르죠. 좋습니다. 뭐 참고하시고 아니 영화. 쇼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의도가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쇼츠를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런 마인드는. 좋습니다. 쇼츠나 봐라. 쇼츠나 봐라. 네, 그럴 거면 양대수왈. 그냥 쇼츠나 약간 이제- 쳐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화. 저 그 다음은 이제 박찬욱 감독의 작품 네. 두 개고요. 이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올드보이와 최근에 이제 가장 좋았다고 여겨지는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예. 좀 뭐라 해야 되죠? 조금 답답했어요. 이게 뭐 잘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로맨스를 별로. 로맨스지만 그 로맨스 정상적인 로맨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뭔가 이 풀어내는 방식이 뭐라 그럽니까? 좀 많이 불친절하다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게 봉준호와 박찬욱의 형사물을 다루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살인의 추억이랑 헤어질 결심은 네. 스타일적으로 확실히 봉준호는 약간 이제 민화 약간 이제 김홍도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데 네. 다 있는 그대로. 네. 근데 네. 약간 박찬욱은 신윤복의 작품을 보는 약간 그런 되게, 감성이 있어요. 네. 깔끔하고 예쁘고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제 헤어질 결심 재밌게 봤고요. 근데 전 박찬욱 감독 특유의 무슨 연출이라 해야 됩니까? 그 옛날 그 외국 영화들에서 보면 나오는 건데 갑자기 화면이 확대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클로즈업. 얼굴이 아, 확대가 아, 되면서 네. 뭔가 이렇게
장르 영화적인 특징이죠. 네, 특별한 뭐를 안 했는데도 그걸로 다이내믹을 준다고 해야 됩니까? 아 갑자기 이제 막 소리가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아니 거 멀리서 클로즈업을 갑자기 예. 하던가. 뭐 배경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박찬욱 감독 영화. 올드보이에도 그런 장면이 많고. 금자 씨도 금자 씨도 그런 장면이 좋아하는- 많고. 친절한 금자 씨.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두부를 받으면서 이제 아. 얼굴 클로즈업 그게 그 워낙 너나 잘하세요 그 네. 장면 아닙니까? 네. 그 장면도 유명하고 올드보이도 이제 네. 복수 3부작 음. 말하는 거기서 이제 일단은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는 게 일단은 워낙 업적이기도 하고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자격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 장이 주는 상인데 그때 대상을 받았. 퀸틴 타란티노가 심사위원 장이었고 그때 이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면서 아니 근데 타란티노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박찬욱 감독의 열렬한 팬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뽑아준 걸 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게 확실한 이제 것 같습니다. 강하게 푸시를 했다라는 또 그 뒤에 뒷얘기가 있기도 하고 아니 그 타란티노 감독이 막 좀 동양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 그렇죠. 영화도 좋아하고 제 그 중국 208 무술 영화도. 프로필 사진 알고 계십니까? 그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인데 영화인데 아키라의 예, 구로사와 아키라.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등장인물인데 아무튼 저 그 영화 봤는데 저는 사실 그 지금 보니까 좀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웃겨요. 좀 예. 길지 않나요? 길기도 길고 네. 근데 좀 웃깁니다. 연출이 너무 이제 옛날 영화라 가지고 네. 막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막 이러는 게 좀 웃겨가지고 네, 저는 그거 재밌게 봤었는데 아무튼 딴 얘기로 샜는데 계속해서 아무튼 올드보이는 진짜 약간 네.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봐도 일단은 확실히 독보적이고 확실히 박찬욱 감독 영화는 뭔가 느끼는 거지만 어떤 프레임을 갖다 놔도 다 그냥 의도가 보일 정도로 미장센이 완벽하다고 생각되고 네. 어느 장면을 떼다 놔도 뭔가 미술 작품 네.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영화를 진짜 예쁘게 찍는 감독 중 한 명이 아닌가. 오데스 씨.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오데수 씨인가요? 뭐 너 누구냐 넌 지금 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좀 비슷하네요. 네. 아무튼 산낙지를 좀 그 먹어주시면. 약간 네. 그 얼굴 클로즈업 하니까 생각나는데 생각보다 네. 살인의 추억의 그 엔딩도 그렇죠. 밥은 먹고 송강호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누구 아닙니까? 약간 이제 네. 이거는 그 초반에 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른 장면이긴 제가 좋아하는 한데.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애가 이제 있는데 그 네. 송강호가 이거를 있어요. 요거. 너가 아버지 뭐 양조장 하시냐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장면도 웃기고.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확실히 느끼는 거는 약간 봉준호는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의 개그를 좋아하고 박찬욱은 약간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고 네, 맞아요. 확실히 좀 근데 고급스러운 게 있어요. 약간 봉준호 감독은 좀 저질스러운 장면들도 있거든요. 네, 딱 저열한 재밌는 그렇죠. 그 그런 느낌. 네. 네. 그 장면 아십니까? 그 밑에 고문실 같은 데서 그 짜장면 먹으면서 네, 그 옆에 약간 이제 좀 지능이 낮은 걔를 그 사람을 이제 그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막 뭐지 그 형사물 같은 거 TV에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 장면이 다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네. 보면서 그 장면이 저는 약간 저질스럽더라고요. 박찬욱은 약간 그것도 있죠.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네, 정석영 작가가 이제 같이 글을 쓴 작가인데 네, 박찬욱이 진짜 감탄을 하고 있길래 네. 가서 보니까 대체 어떤 대사를 썼길래 감탄을 했냐고 하니까 박찬욱이 보여준 글자가 원전 완전 안전이라는 되게 헤어질 결심에 네, 헤어질 결심에 그 대사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감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니 박찬욱 감독이 그 악마를 보았다 감독입니까? 그거는 아마 다른 다른 김지훈 분이시죠. 감독인가? 네, 김지훈 감독. 그분도 그 약간 그런 깔 아닙니까? 박찬욱 감독처럼 좀 뭐라 그분은 해야 근데 됩니까? 약간 더 약간 스타일이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더 잔혹한 느낌? 네 그런 느낌. 노골적으로? 네. 아무튼 네. 좋네요. 저는 헤어질 결심 극장에서 2번 봤습니다. 그 저도 정도로. 두번 봤습니다. 네, 너무 좋아해서 음. 요게 해석을 계속 찾다 네. 보니까 이 이거- 헤어질 결심을 좀 힙스터 친구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네, 아주 맞아요. 뭐 주접을 그냥 뭐 굿즈까지 사면서 아니요. 네. 뭐 수시로 뭐 인스타에 뭐
아 이거 뭐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개인 취향이니까 네. 저는 존중합니다. 그 네. 노트북 배경화면이 그 벽지 화면이고요. 아 헤어질 결심입니까? 핸드폰은 네. 바꿨어요. 그래도. 핸드폰. 저도 핸드폰에 아니 도대체 그렇지. 뭐길래 그냥 예, 영화가 예쁘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미학적으로 예쁘다라는. 미학적으로 그 정준하 씨의 그 네. 있지 않습니까? 불륜도 아름다우면- 아름다우면 사랑이다. 점점점 예. 예. 아 예. 불륜에 대한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탕웨이가 나옵니까? 거기? 네. 탕웨이가 나옵니다. 탕웨이가 엄청 예쁘게. 매력적이게 아,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매력적인. 네. 그 약간 그 대사를 잘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박사는 네. 또 생각해 보면 음, 저보다 뭐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약간 이런 네. 대사들이 네. 이제 좀 이제 약간 센스가. 어눌하게 그 맞아요. 중국말로 이제 그 막 하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마치 우리가 그 뉴진스의 한이를 보면 약간 뭔가 호감을- 알게 모르게 그 사랑스러움을 귀여운, 느끼는 네. 네.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 해야 됩니까? 네. 아 좋습니다. 네. 저는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시랑 미량이라는 이창동 감독의 미량과 작품인데 시 저는 시를 약간 더 좋아합니다. 음, 시가 가해자의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미량은 피해자의 이야기고 정말 음. 가슴 아픈 이제 피해자의 이야기인데 네.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아마 시의 가해자의 가족이 된 이야기가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좀 이제 그 가해자의 할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 할머니인데 손자가 이제 성폭행인가 저지르고 미량이 시가 시가 네. 그게 이제 네. 그 학생이 여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네. 그 손자가 갑자기 이제 용의자가 되고 손자가 범인이니까 애초에 아 약간 마더랑 느낌 비슷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시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약간 이제 가해자의 가족이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고 가해자의 가족이 되는 거는 아 저것도 나름대로의 고통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가해자의 가족으로서 산다는 제목이 게 시인 이유는 이 할머니가 근데 시를 배우고 싶어서 네. 주민센터에서 시를 배웁니다. 그리고 엔딩에서 그 시를 이제 자기가 쓴 시를 읊어주는데 네. 이제 시를 읊으면서 시가 나레이션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 버스를 타고 사죄하는 방법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학생이 자살한 다리에서 할머니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 사죄에. 그 배우가 윤정희 배우인데 네. 거의 이제 70년대 60년대 이제 네. 슈퍼스타셨다가 은퇴를 네. 했다가 이창동 감독이 연락을 해서 진짜로 음. 은퇴를 하려고 마지막 작품처럼 찍으셨고 아. 그 뒤로는 이제 아 그러면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 진짜 배우로서의 그, 그 마무리하는 커리어를 느낌도 있고.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도 실제로 있네요. 그 촬영 기간 동안에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음. 초기였지만 좀 힘드셨다고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여러 장면도 약간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네. 거의 치매 때문에 연예계로 은퇴를 하셨지만 어떻게 저 배우는 거의 근 20년, 30년을 연기를 안 하다가 돌아와서 저런 연기를 보여주는가 약간 감탄하고 보는 진짜 약간 저 사람의 인생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천생 배우구나 배우는 다르구나 진짜. 저는 근데 이창동 감독 영화를 전 뭐 2편밖에 안 봤는데 버닝? 둘 다 좋아합니다. 버닝도 봤고 그 박하사탕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아, 설경군 그때 그 지난 팟캐스트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군대 그 뭐, 내무실에서 그거를 보고 그 오열을 박하사탕과 오아시스 그리고 그 버니 버닝 말고 그 박하사탕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아 또 미량시 그다음 파이란 파이란 그 영화를 파이란. 보면서 그 내무실에서 혼자 울었던 아이고. 병장 때 예. 병상이 울면 또 약간 네. 더 꼴불견인 그때 이제 그 근무 취침할 때 이제 잠 안 쳐자고 이제 그 생활관에서 병상이 늘고 네. 있어요. 진짜 꼴불견이. TV로 이제 혼자 영화 보면서 다들 그 훈련 받고 있는데 아니 일과 나갔는데 혼자서 이제 개꿀 빨면서 그 영화 보면서 질질 짜고 있으니 그 근무 취침 시간에 영화 보는 게 진짜 즐거워. 그렇죠. 다른 그 뭔가 이 피곤한데 맞습니다. 모두가 다 그 그렇죠. 밖에 나갔을 때 나른한 그 오후의 햇살을 느끼면서
또 이제 근무 취침의 비밀은 이제 아무도 안 잔다는 거고 그렇죠. 근무의 비밀은 취침을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 한 편 딱 보고 그 쌀국수 한 그릇 아, 딱 때려주고 쌀국수. 대충 이제 그렇죠. 그 슬리퍼 끌고 가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이제 대충 그 PX에서 물 맛있는 거 부어서 사다가 예. 그렇죠. 다 똑같네요. 저는 때리고 예. 라면이랑 커피 아니 그 팝콘이랑 커피 하나를 사들고 네. 맨날 어, 영화를 보는. 진짜 영화관이었었네요. 그렇네요. 저는 그 맥반석 계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존나 싸지 않습니까? PX 가면. 그렇죠. 예. 다들, 그거에 네. 이제 그 쌀국수 해가지고 네.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는. 다들 네. 영화병이셨네요. 그렇죠. 예. 저도 영화병.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네. 그 공군, 네. 전 공군 출신인데 네. 그 공군에 휴머니스트라고 그 뭐 유명한 그 예, 내부 소통망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인터넷에 네. 저는 거기에 네. 막 제가 본 영화 막 네. 그 막 아, 저 그 이동진 마냥 네. 아 평가를. 군동진 예. 아, 근데 마냥 이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막 이렇게 거기 뭐 안에 뭐 하더라고요. 되게 네. 많습니다. 그거는 유명한 게 해군 네. 일작 아, 그 무슨 함대 사령부였나? 네, 네, 일함대 뭐, 사령부 네. 갤러리가 좀 네. 그쵸. 유명하지 않나. 거기 유명하죠. 무슨 거기랑 막 그림판으로 만화 같은 거 막 그리고. 맞습니다. 만화를 네. 보여주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제일- 그런 사람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군 생활을 즐겁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죠. 그 당직 설 때. 예. 당직 설때 무조건 개꿀잼 아닙니까? 예. 그거랑 그렇죠. 이제 온 나라로 예. 이제 그렇죠. 프로필을 네, 확인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아, 요거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니까. 저는 말년 때 저는 이제 제가 자칫 행정병이어서 근데 이 필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논란이 있기 될수 때문에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뭐 군대 가면 다 알게 돼 있어 보면, 임마. 네. 어. 근데 저는 이제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제 하사가 이제 미팅을 하고 싶다고 좋은 사람을 찾아가고 전 말년에 이제 할 게 임무를 없으니까 줬다. 임무를 줬다. 저는 그게 뭐냐면 그런 온 나라 그런 걸로 이제 막 사람들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걸로 이제 재밌는 사람 일들이 구경 많았죠.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재밌는 이름 네. 찾는 것도 그렇죠. 네. 재밌는. 저는 제 이름을 검색하니까 네. 3명이 나왔는데 네. 이제 한 명은 그 저기 최전방에서 보병하고 있는 친구. 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카투사에서 개꿀 빨고 있는 병장. 아 세계에서 니 하필 네, 이게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예. 약간 그 인사 체계로 이거를 한 명 한 명 찾아보는 그러니까요. 이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대했을 때는 그 언어피셜부 입대했어서 이수린 어. 검색해서 네네. 이등병 이수린을 찾아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엄준식 씨가 몇 명이 있는지 확인도 근데 해보고 저 그 이거 좀 그 개 뜬금없긴 한데 저 그 군사경찰 때지 않습니까? 예. 그 후반기 교육하러 갔을 때 그 엄준식 그 사촌 동생인가? 예. 그 친구가 그 왔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조교가 갑자기 야 니네 엄준식 아냐? 이러는 겁니다. 그때 예. 한참 엄준식이 유명했을 그 유명했을 때여서 엄준식 아니야 이러길래 압니다 하니까 야 엄준식 사촌 동생 지금 니랑 같이 훈련 받고 있어 이러길래 처음에 그냥 개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성이 엄씨인 겁니다. 예. 그래가 엄씨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잘 없죠. 예. 근데 그래서 진짜인가 해서 뭐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을 스캔을 했는데 어딘가 실루엣이 굉장히 유사한 약간 예. 중전모 그쵸. 중전모를 씌우면 알 것 중점을 같은. 씌우면 무조건 예. 그냥 딱 턱살이 예. 조금 있고 그게 이제. 그 뭔가 그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으면 이게 뭐 저희 예. 엄준식 씨도 밀까요? 엄준식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엄준식 씨는 코인 부자가 되어서 아. 세상을 이제 네, 삶을 그렇죠. 이제 아. 동탄에서 그냥 즐거운 어딘가에서 삶을 이제 살고 유유자적 있으니까. 살고 네, 계신 하고 예.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뭐 딴 길로 샜는데 예, 뭐 이창동 감독의 저는 이제 그 박하사탕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 밀양도 좋아합니다. 근데 밀양이 그 약간 그 종교적인 그런 영화인가? 영화인데 네.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아들이 납치가 되고 결국에 죽어버려서 전도연 씨가 칸에서 그걸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아, 그러면서 시골로 밀양으로 이사를 오고 그 아빠랑 이혼을 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이제 네. 남편이랑 그렇게 사별을 했는지 오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잃고 나서 네. 이제 그 종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강호 네. 씨고요. 이제 그 카센터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을 이제 전도연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제 옆에서 계속 이제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실종됐을 때까지 찾아주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주기도 하다가 이제 이 전도연이 미쳐버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딱 그 면회를 갔는데 네. 살인범이 정말 깨끗한 얼굴로 나와서 네. 저는 이미 신에게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전도연이 이제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하면서 이게 참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약에 주변에 그런 뭐 피해자가 있는데 이제 가해자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자기 죄값을 다 치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그런 이제 이게 어떻게 근데 이게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뭐 세상에 이제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뭐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물론 다르겠지만 종교 단체에서 당시에는 좀 논란도 있었고 하여튼 되게 어려운 문제 같긴 합니다. 이것도. 예. 본인이 만약에 이제 네. 신을 믿는데 네. 똑같이 신을 믿는데 네. 갑자기 어떤 가해자가 와서 저는 신한테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근데 제가 또 그 같은 종교인도 아니고 네. 네. 뭐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네. 거기를- 제 가정인데 만약에 신을 믿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실제로 아들을 잃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이 신의 이 전도연이라는 이제 네. 신혜라는 사람이 열심히 다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좋아하는 신이 이제 송강호 씨가 바로 옆에 앉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칸 뒤에 앉아서 지켜봐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직접 감독이 얘기한 건데 네. 옆에 앉아도 되는데 송강호가 자연스럽게 뒤에 앉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 제가 있어야 될 위치가 여긴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 봤답니다. 이창동 감독이 카메라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배우는 처음 봤다. 진짜 이 사람의 천재성이 이제 돋보이는 게 아닌가. 송강호 배우가 네. 그분이 되게 영화 이 제작에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센스가 알고 굉장히 있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이제 본인이 어떤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의 굉장히 뛰어난 자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되게 좋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을 믿고 신의 힘으로 그 사람 용서를 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신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삶을 살기로 하지만 그게 네.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음, 이제 스스로를 버리려고 이제 자기가 이제 거의 뭐 옷을 벗고 목수한테 달려드는 장면도 있고 자신을 놓았다가 이제 다시 쥐는 과정에서 네. 가장 좋은 게 이제 신혜가 처음에 마을에 왔을 때는 네. 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마지막에는 스스로 머리를 자르면서 네. 스스로 이제 성장했다라는 모습과 함께 아, 그 스스로 머리를 자를 때는 절대 혼자서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에서는 종찬이 거울을 들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 영화를 뭐 또 보셔야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저는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저- 미량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미량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영화 중에 뭐 좋은 영화들 많지만 미량 요 영화는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미량과 시 이게 이제 네. 가해자 피해자의 제가 연작처럼 보이는데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두 개를- 영화를 안 봤다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위가 제가 생각하기에 1위는 미량인 것 같아요. 1위가 미량.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화를 네. 양대수 선생님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으로 이제 순위를 나열해 봤는데 여기서 저 이광파리가 갑자기 이제 박힌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처럼 한번 쳐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12로 말씀드린 세계의 주인. 세계 주인 그거가 들어갈 바에는 아니 뭐 그 영화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뭐 이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에 나온 영화 중에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한석규 선생님. 네, 한석규 선생님과 나오는 송강호 씨도 나오고 최민수
최민식 씨도 씨도 나오고 나오는. 예, 엄청 그 대배우 그들이 이제 그렇네요. 총 예. 그때는 또 약간 학고 시절. 네, 학고 송강호의 시절이었죠. 학고 시절. 네. 송강호가 초록 물고기로 하이파이브 시작한 게 그 데뷔한 걸로 알고 한석규. 있는데 한석규가 네네. 초록 물고기인가? 아니다. 송강호가 초록 물고기 물고기였나? 데뷔했고 데뷔를 하고 네. 하이 받은 거는 그 넘버 그렇죠. 3 넘버 3. 아, 그 영화를 저는 이거 이 보는 친구들이 보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파트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처럼. 아, 예, 그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합쳐지는데 네. 어 거기 이제 그 나오는 송강호 배우의 연기가 그 쌈마이인데 그 존나 찰진 연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무슨 그 기억나는 장면 중에 그 최영이라는 그 뭐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예. 그 최영이라는 사람은 그 소의 그 네. 소도 때려잡을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뭐 소도 때려잡고 뭐 코쟁이도 때려잡고 뭐 이러면서 뭐 코쟁이 뭐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상황을 자기가 막 연기하면서 예. 뭐 어유 뭐 존슨 뭐 이지랄하면서 뭐 뻑그냥 때려버리는 거 이지랄하는데 이게 존나 웃깁니다. 예. 네. 그 당시 충무로 해서 송강호가 굉장히 화제였던 게 아니 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네. 영화에 쓰냐 왜 진짜 깡패를 데려와가지고 아. 영화를 그런 얘기 찍냐라는 들었죠. 얘기를 네. 들었을 정도로 네. 당시 이제 천재성이 돋보이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쳐내고 넘버 3가 넘버 3가 예. 저 넘버 3 좋아해요. 넘버 3는 뭐라 해야 되죠? 그 감독이 뭔가 그 후로 뭐 영화가 쭉 좋았던 건 아닌데 그냥 그 작품만큼-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 작품만큼은 그때 당시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였다고 할 정도로 2001년 네네. 실이 나오고 그렇죠. 그때부터. 네. 저는 그 영화 그 개인적으로 특히 힙스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 역사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전입니까? 쳐냅니다. 쳐내고 그 자리에 저는 이 한국 영화 역사상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나 싶은 영화인데 그 지구를 지켜라라는 그거는 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시 보잖아요. 네. 영화가 높습니다. 아, 네. 철학이 수준이 보이고. 높습니다. 아니 수준이 아니고 이 하이합니다. 지금 네. 보기에 약간 컬트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컬트적이고 하이하고 이번에 또 이제 부고니아가 리메이크돼서 네. 극장 네. 다시 걸렸는데 아니 그 티모스 감독이 뭐라 해야 되죠? 좀 블랙 코미디 약을 빠신 것 같아요. 블랙 코미디인데 약간 네. 이제 좀 약간 이제 블랙 코미디인데 컬트적인 요소가 많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를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아예 막 나갈 거면 그렇게 미치는 게 네. 약간 이제 지구를 지켜라처럼 그렇죠. 지구를 지켜라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무슨 정신 나간 음모론자 같은 그 남성이 그 약간 그 회장 대기업 그쵸, 회장 대기업 같은 회장님을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외계인이라고 외계인으로 생각해가지고 납치해서 막 그 외계인을 이제 뭐 우주로 보내야 뭐 해부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고문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연출 자체가 너무 기괴한 게 머리에 막 이상한 거 씌우면서 머리 밀고 막 네네 머리를 빡빡이로 밀어버리고 빨가벗겨가지고 막 무슨 외계인처럼 만들어버리는데 전기 고문하고. 네 전기 고문하고 막 그게 너무 저는 쇼크였기 때문에 저는 고영아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헤어질 결심 대신에 네. 저는 파이란이 파이란 네. 원조 저는 헤어질 결심이죠. 진짜 네. 파이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게 저는 그거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병장을 울린 또 이제 네. 병장의 신금을 울린 진짜 병장의 신금을 울린 영화이기 때문에 그 원래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네. 그 이상하게 깡패가 되고 싶다라던가 깡패라기보다는 왜 그 늦바람이. 비자를 얻기 위해 이제 우리나라로 미립국한 그렇죠. 그 네. 중국인 그 여성들을 예. 예,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연민? 연민의 마음이 원래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형이 됐나요? 예. 아니 물론 그 배우가 또 엄청 또 미인입니다. 예. 그 배우 엄청 유명한 배우인데 유명하다고 하던데. 제가 그 비하인드로 들었는데 그 배우가 되게 그렇지. 부잣집 그 맞아요. 네,
사람이라서 그 무슨 따님이라 가지고 삼합회랑 네네네 연관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있어서. 아 장백지 장백지 배우. 장백지 배우인데 네네네네. 그 배우가 되게 곱게 자라가지고 맞아요. 그 촬영 환경이 되게 추웠는데 강원도 거기서 네, 촬영했는데 그 추위를 막 적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진짜로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떠는 느낌이 보여서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이게 최민식 배우를 보면 막 그 빙판에서도 막 놀고 맞죠. 와 하면서 막 그렇죠. 대호 같은 거 보면 네. 눈밭에서 실제로 약간 이렇게 진짜로 막 경력이 있어 그분은 보이기 예, 때문에. 그냥 거기서 즐기는 것 같은데 네. 장백지 그 배우는 진짜로 이 더 그 영화에서 더 약간 약자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더 이입이 되고 민식 배우가 네. 설원이랑 약간 연관이 많네요. 올드보이 그러네요. 마지막에도 네. 설원에서 아 이제 그렇네요. 네. 뭔가 눈을 맞으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주도 미립국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자. 네, 앞으로의 커리어 행보는 이제 그렇네요. 제주도에 부두에서 이제 제주도에 애기방. 지금 저희 누나가 그 놀러 갔습니다. 예. 놀러 가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무한으로 즐기고 있는데 저보고 한번 오랍니다. 예. 그럼 이제 그래서 만간에 한번 놀러 갈 한라산에 생각이 가서 납니다. 중국인들 좀 사냥해서 그렇죠. 예. 헌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중국인들 말고 제가 그러면 진짜로 한- 이제 근데 그 약자. 중국인이 그 중국인이니까 맞습니까? 제가 등산 배낭에 네. 중국 5성 홍기를 꽂아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제 헌팅을 그렇죠. 성공하시길. 나랑 파이라 한번 찍자. 최근에 또 한라산에 논란이 있었죠. 이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 용변을 보게 한 들었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주도에 놀러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 정말 좀 뭐라 해야 되죠? 뭐 일본 관광객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좀 유독 뭐라 해야 됩니까? 있습니까, 어떤 뭔가? 에티켓이 조금 문제가 많다. 뭐 그런 얘기가 나라 있습니다. 습성이 그 서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서복이 중국의 이제 네. 진시황의 명을 받아서 이제 불로초를 찾으러 이곳저곳 아, 제주도도 가고 하는 네. 그거에 모티브를 따온 서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서복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세금을 들어서 지어서 10명채 안 오는 하루에 3명이 제주도의 말입니까? 네, 중국인 관광객을 이게-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녹여 만든 서복 기념관이 있습니다. 꼭 좀 뭐 한 번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중국인이 안 오는 네. 중국 관광객 그러게요. 다 근데 더 깊은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논란이. 네, 저희 저기 네. 신세계 저희 팟캐스트가 정말 세계 각지에 있는 그렇죠. 금융 자본 업계 거물들부터 아니, 이제 주석 예, 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제 네. 그 힘의 권력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죠. 이제 보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어떤 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얼마 전에 또 그 팟캐스트 음성 파일이 날아가는 그 검사가 예, 전파 불명의 어떤 그 그렇죠. 디도스 공격을 맞았기 때문에 또 공격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약간 떨리는데요. 아무튼 뭐 그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어쨌든 저는 비트 직업. 네. 중국 네. 영화들도 간수 좋은 게 잘하죠. 많기 때문에 뭐 또 중국도 갑자기 중국 기습 함께 네. 하겠다. 기습 찬양을. 네. 그게 아니라 홍콩 영화들을 전 아 근데 저도 홍콩 영화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전에 홍콩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성치 영화 같은 나라니까 하나의 중국이니까 좀 위험한 발언을 지금, 예, 아무튼 갑자기 홍콩은 중국이다 선언하죠. 아하 예. 이제 근데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 홍콩을 가보니까 중국적인 약간 이제 요소들이 많고 이제 약간 영국적인 요소가 네. 퇴색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홍콩 갈 때마다. 점점 이제 그 홍콩 배우들도 그 많은 그 상당수가 양조위 그 네. 중국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죠? 어떤 캔슬에 이제 못 이겨가지고 성룡이 특히 약간 그쵸 좀 그랬죠. 제키 찬이 제키 챈도 그랬고 그 주성치 배우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윤발 선생님은 안 그랬다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긴 합니다. 그분은 뭐 상남자시죠. 예. 꼿꼿하신 양조위 알파 배우도 메일이시죠. 네.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양조위 씨가 옛날에 양조위 네. 씨 아내도 유명하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그 아내분이 옛날에 납치된 적이 네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삼합편한테 예. 저 이거 최근에 야. 들은 이 삼합회가 네. 예. 홍콩을 약간 자 가지가지합니다. 예.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 네. 삼합회 쪽에서 네. 네. 많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뭐 이렇다는 거고 네. 뭐 각자의 또 이제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시프트 선생님은 네. 뭐 둘 중에 어느 쪽이 아. 더 선호가 되는지. 네. 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네. 중국, 한국 얘기하는 건지 아, 아니면 아닙니다. 이쪽이죠? 네. 아 이거 둘의 저희의 픽. 네, 픽. 저는 이제 그 헤어질 결심보다 파이란이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저는 헤어질 결심파입니까? 결심은 아, 제 인생 영화에 가깝. 그 진정한 그 아 근데 파이란도 저는 네. 인정을 하기 아, 때문에. 그러면 네. 여기는 이제 중국인을 좋아하고 여기는 유부녀를 좋아하고 아니 그쪽도 취향을 중국이지 잘 알겠어요. 중국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쪽도 중국이지 아, 않습니까? 그렇구나. 따지고 그럼 보면. 다들 네. 중국모 입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발언은 네. 아니 마음속에 하나씩 뭐 코인을 네. 탈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죠. 네. 아무튼 뭐 예. 네. 그 오늘 뭐 이런 얘기 저희 네. 얘기해봤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는 뭐 이런 좀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얘기들도 네.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심도가 있죠. 이거 예. 힙스터들을 위해 네. 예. 이 영상은 아마 이제 그 많은 자라나는 힙스터 꿈나무들에게 좋은 그 영화 바이블 같은 예. 걸음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얘기한 이 국내 영화들은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렇죠. 뭐- 저것만 약간 네. 오늘 말한 것만 다 봐도 국내 그쵸? 영화의 이제 네. 네. 정수들을 다 본 거죠. 한 30%는 본 거지 않나. 그렇죠. 네. 그 정도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한번 싹 그 저희가 말씀드린 이 영화들 한번 싹 보시고 또 이제 그 더 깊은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유약 뭐 네. 보지 마시고. 그건 이제 그렇습니다. 절대 네. 보지 않는 거를. 네. 네, 양대수 선생 그 릴스 볼 바에는 그냥 보지 마라. 네. 요약본 볼 바에는 보지 마라. 네. 네. 유학본 볼바에 쇼츠나 좋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시간이 네, 이제 얼추 된 것 어느 같으니까 정도, 네. 저희 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다면 한마디씩. 오늘 양대수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하시죠. 전 이제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이제 쇼츠 채널들에 문제가 많지 않은가. 약간 이 G무비라던가 실명을 거론하자면 광고를 네. 받아서 이제 네, 쓰레기 아, 영화를 네, 포장하는 네. 이런. 저의 의견은 아니다만 네. 뭐 하지만 양대수 돈을 받으면 선생님-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하지만 네. 돈을 받. 저희도 생업이니까. 저희도 뭐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저희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허스 뭐, 파이팅. 뭐 저기 진용진 씨의 없는 영화 뭐 이런 것도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 해줄 수 있죠. 다 해드립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뭐 시프트 선생님은 오늘 좀 유독 약간 방청객 모드였는데 아, 좀 네. 어떤 감정이셨는지. 아 저는 근데 네. 이제 208 씨도 네, 딱 봤는데 네. 이제 본인 아는 영화 나오니까 되게 해맑아가지고. 원래 영화가 그쵸? 다 약간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저도 네. 약간 제가 아는 영화 나오면 아 네. 오랜만이네. 아 그리고 약간 저희는 또 그 할리우드 영화를 또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사대주의의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서대주의도 국내 영화에 대해 그렇게 맞아요. 깊진 않습니다. 독립 영화 이쪽까지 가버리면 그렇죠. 저는 네, 아예 모르기 네, 때문에 잘 몰라서 오늘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영화들 다음에 많이 기회가 되면 네. 다음에는 심영래 감독 특집으로 한번 뭐 뵙면 디워 이런 라스트 영화. 네. 가파도 라스트 가파드 뭐 공룡 네. 뭐였냐 용가리 뭐 네. 다들 좋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뭐 양대수 씨와 시프트 씨 같이 해가지고 네.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한국 영화 네. 많은 얘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도 뭐 늘 그렇듯이 네. 하던 일 잘 보시고 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영화 한 번씩 또 보시고 네. 좋은 그런 네,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업그레이드된 네, 그런 텐션과 그런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